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좀 떨어지겠지. 그렇게 기다린 지난 2년 동안 규제는 더 강해졌고 금리는 올랐고 세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집값은 더 오를까요? 왜 대출 규제는 사람들을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밀어넣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상식이 시장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세 가지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매우 기이한 모습입니다.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고 수조 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곧 조정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시장 구조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역설입니다. 대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몰린 돈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LTV를 낮추고 DSR을 강화하고 대출문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집을 꼭 사야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주식을 팔고 자산을 정리해서 집을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부동산으로 몰려갔습니다. 정책은 주식을 살리려 했지만 현실에서는 주식을 팔아 집을 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더 큽니다. 댐의 역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립니다. 이 비는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입니다. 정부는 이 물을 막기 위해 댐을 쌓습니다. 부동산 규제라는 이름의 댐입니다. 문제는 이 댐이 물을 고르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방으로 흐르던 물길은 막히고 소형주택, 다주택 투자도 막히고 결국 물은 한 곳으로만 몰립니다. 바로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댐은 점점 높아지고 그 위로 물은 더 위험하게 차오릅니다. 정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댐을 열면 당장 민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집값은 더 급등하고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규제가 집값을 더 올리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미 게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통화 팽창입니다. 돈은 계속 찍혀나오고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돈은 가만히 줄어듭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년을 기다린다면 숫자는 그대로지만 살 수 있는 것은 훨씬 줄어듭니다. 집값은 오르고 자산 가격은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진다. 부자들은 이미 돈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자산, 소유권, 희소성. 반면 많은 사람들은 소비로 순간의 만족을 얻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부의 구조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를 하라는 이야기도 당장 집을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른 채로 있으면 선택권조차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